제5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에 지분법에서도 얘기했던 그 단계적 취득, 그 다음에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 그 다음에 유상증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에 지분법에서 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나왔던 얘기를 여기서는 이제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것만 좀 달라진 거예요. 자, 먼저 단계적 취득을 해보면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예, 이건 자주 출제를 해요. 작년도 시험에서는 이제 단계적 취득도 냈고 처분도 냈어요. 두 개를 다 냈는데 예, 유상증자는 옛날에 객관식으로 한번 출제했었고, 그럼 이제 단계적 취득이 뭐냐면은 그 주식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자 10%를 갖고 있다가 70%를 사서 이게 80%가 되는 경우도 있고, 20%를 사서 그 다음에 60%를 추가로 사서 우리가 이제 80%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60%를 갖고 있다가 추가로 20%를 더 사서 이게 100%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80%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 이제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고요.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지배권은 언제 획득하게 되냐면 이날 현재 지배권을 획득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반드시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경우하고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배하고 있다는 경우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하고 얘는 차원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배하고 중대한 영향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 전혀 다른 거고. 자, 연결의 지배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대한 영향이든 아무 영향이 없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배하고 있기 이전에 취득한 모든 주식은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든 말든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자, 이날 무조건 뭐라 되냐면은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때가 이제 2007년 1월 1일이고 이때가 2008년 1월 1일이면 이 경우에 2008년 1월 1일 날 자, 80%의 주식을 일괄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일괄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일괄 구입하게 되면 취득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취득대가가 뭐냐면은 취득대가가 자, 구주식 공정가치에다가 뭘 더하는 거냐면은 자, 신주의 취득대가를 더하는 거예요. 신주의 취득원가를 이렇게 더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저번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에 지분법하고 별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구주식 공정가치 플러스 신주의 취득원가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거기 339페이지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단계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이건 이제 처음으로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 경우에는 구주식 공정가치 플러스 신주의 취득대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에 지분법에서는 이 구주식의 공정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주의 취득원가에서 가산금을 제외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뭘 갖고 하냐면은 이 구주식 공정가치를 그 종속회사 B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지분액으로 계산해요. 배한 지분액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주식 순자산 공정가치 곱하기 지분율 이걸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그 밑에 간단한 설명을 하나 해놨는데 339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구주식 공정가치는 종속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액으로 계산한다. 각주 1번을 달아놨는데 단계적 취득으로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구주식의 공정가치를 계산하는 방법과는 다르다. 이해되났죠? 다른데 알고 보면 같을 거예요. 근데 얘기하면 또 긴 얘기가 되고 됐어요. 그냥 이게 주어질 테니까 자 B사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줄 테니까 거기다가 지분율을 곱한 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이 주식 장부가액, 이 주식과의 차이는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자, 이 경우에도 장부가액이 있을 테고, 자, 이 경우에도 장부가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얘는 지분법으로 평가한 장부가액, 얘는 공정가치나 이런 걸로 평가한 장부가액이 있을 거예요. 자, 조금액과 조금액과의 차이는 뭐냐면은 단계적 취득에서 일괄 취득은 항상 뭘 간주하는 거냐면은 옛날에 썼던 주식을 요금액으로 처분했다, 이게 간주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요 구주식 공정가치하고 여기는 요것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처분 손익으로 단계 손익 처리해야 되고 그때 지분법 자본 변동이나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익도 역시 단계 손익 처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연결 재고 분기에서는 재고 분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별 재무제표에서 이미 단계 손익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항상 연결제거 분계라고 하는 것은 개별 재무제표에서 어떤 분계를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세무조정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세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라고 하는 것을 세법에서 뭐라고 해요? 입금산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입금산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출을 입금산입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개별 재무제표에서 이미 입금산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개별 재무제표에서 이 구주식 공정가치와 옛날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이미 다 처분손익으로 단기손익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제거 분계는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림 5-1 바로 위에 보시면 그림 34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제일 위에 가로 2번에 있는 구주식 장부가액과의 차익이라는 게 있는데 구주식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그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지배권 획득을 현재 구주식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본다는 것은 구주식을 지배권 획득일의 공정가치로 처분하고 동처분 대가에 신주의 취득 대가를 합해서 지배권 획득일의 전체 주식을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처분손익이란 결국 구주식 공정가치에다가 장부가액을 빼고 매도관한 증권 평가손익이나 지분법 자본변동을 가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개별 재무제표에서 지배회사는 여기 설명해 놨잖아요. 개별 재무제표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주식을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되도록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당기손익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글씨에 보시면 매도 관한 증권 평가손익이나 지분법 자본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연결재공제는 필요 없다. 이미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림 5-1에서는 추가 취득으로 한 지배권 획득에 대해서 취득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얘기해 놓은 거죠. 기존 주주 구성에서 옛날에는 투자회사와 기타 주주로 나눠지지만 이게 그 지배권을 획득하게 되면 지배회사 지분과 소수 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명칭도 좀 바꿔서 써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산 것은 구주식의 공정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고 자, 신규로 산 거는 추가 취득 대가의 공정가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341페이지에 보면 예제 1번을 보시면 거기 이제 그 341페이지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보면 2007년 1월 1일 20%의 주식을 샀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40%의 주식을 추가로 샀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20%의 주식을 샀고 자, 추가로 40%의 주식을 샀다 그 얘기야. 그래서 60%가 돼서 이제 지배권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때 40%를 얼마 주고 샀냐면 가로 2번에 보면 9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요거를 9만 원을 주고 샀죠. 자, 그러면 이 구주식의 공정가치를 계산해야 된다고 해가. 이 구주식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순자산 장부가액에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지분액으로 계산한다 그 얘기예요. 가로 2번 자를 보시면 자, 순자산 거기 가로 2번 자리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지배권 획득 1년제 순자산 장부가액은 18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차이 난 자산이 없다 그랬으니까 자, 순자산 공정가치가 18만 원이죠. 이렇게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20%의 지분율을 곱하면 얼마 되면 3만 6천 원이 되는데 자, 요 금액으로 샀다고 본다. 이게 공정가치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구주식 공정가치에다 신주의 취득원가를 이걸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걸 더하면은 얼마 되냐면 이게 12만 6천 원이 되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12만 6천 원에 60%의 주식을 사서 지배권을 획득했다. 이 문제랑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구사항 1번에서는 개별 재무제표에 인식한 지분법이익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개별 재무제표에 계산한 지분법이익을 계산하시면 되죠. 자,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은 투자 차익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12만 6천 원에 취득을 했는데 자,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에 18만 원이잖아요. 공정가치와 일치했죠. 그러면 18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60%를 주고 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68, 48에다가 그 108이니까 얼마 돼요? 18,000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18,000원의 투자 차익을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 답에 보시면 18,000원이라고 나와 있죠. 해답 1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자, 그러면 지분법 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자, 지분법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종속회사의 당기순이익이 가로 4번절에 오면, 가로 5번절에 오면 당기순이익이 B사께 5만 원이니까 자, 5만 원에다가 곱하기 지분율 60%를 곱하고 여기다가 18,000원을 이게 10년간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분법 이익이 계산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분법 이익이 얼마 됐냐면은 28,200원이 계산된 거죠. 28,200원이 계산된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처분 손익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처분 손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의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여기서는 이제 그거 물어보는 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줬어요. 341페이지 보면 가로 3번에 보면 지배권 획득을 연재 구주식 장부가액이 54,000원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수익이 얼마 되냐면 얘가 54,000원이고
여기다가 지분법 자본변동이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지분법 자본변동이라는 게 2,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얘를 돈 받고 판 거예요. 얼마 받고 팔았냐면은 그 주식 공정가치 36,000원 받고 팔았다 그 얘기예요. 자, 36,000원 받고 팔았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자, 처분가액이라는 게 얼마예요? 공정가치인 거예요. 36,000원. 자,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자, 장부가액이 54,000원이죠. 요걸 빼게 되면 처분손익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분법 자본변동을 가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2,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플러스하면 되죠. 자, 이렇게 산식을 계산할 수 없다면 분개해 봐야 돼요. 늘 지분법 자본변동을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 내 마음이 마구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더해야 되나 빼야 되나 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냥 직접 분개해 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계산을 해 보시면 금액이 계산되죠. 계산기가 없어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자, 뭐 분개식으로 하셔도 좋고. 그래서 이제 처분 손실이 16,000원의 처분 손실이 계산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하라. 그러면 계산을 하면 되죠. 자, 요건 이제 28,200원이고,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이제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보고된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사와 B사에, 자, 이제 보고된 당기 순이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보고된 당기 순이익이 얼마였었냐면 7만원과 5만원이었고, 7만원과 5만원. 뭐 이게 뭐 간단한 거니까, 7만원과 5만원. 그 다음에 지분법이익을 제일 먼저 빼야 되잖아요. 28,200원 빼야 되죠. 자, 내부 거래와 미션 손익이 있었다면 여기다 쭉 쓰면 되는 거예요. 저번 챕터에서 했던 걸. 여기서는 그냥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한 거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자, 7만에다가 28,200원을 빼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5만에다가 41,800원 이렇게 되죠. 여기 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란, 자, 41,800원에다가, 자, 5만원이라고 하는 종속회사 당기 순이익 곱하기 지분율 60%, 마이너스 상가액 18,000원 나누기 1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지분법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부 거래가 많으면 이게 지분법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는 밑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뒤에 것만 지분법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법이익 반영 전 순이익 플러스 지분법이익 이러면은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란 여기다가 40%를 곱하면 답이 되는 거죠. 5만 원에다가. 그러면 2만 원이라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연결 제거 분개를 해보세요. 자, 연결 제거 분개라는 것이 일단 준비 단계에서 지분법이익의 취소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해니까 지분법이익을 취소할 때, 자, 차변과 대변에 제일 처음에 지분법이익을 취소하면 그게 얼마가 되냐면 28,200원을 일단 취소하죠. 자, 대변에 지분법적인 투자 주식도 28,200원을 이렇게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주식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죠. 내부 거래와 미션 손익 제거는 없으니까, 자, 투자 주식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해서, 자, 주식을 얼마를 주고 샀냐면 취득원가잖아요. 첫 해니까.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126,000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계산했던. 자, 종속회사에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이익이 있는데, 자본금이 기초에 8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얼마냐면 얘가 2만 원이었고, 자, 이익잉여금이 얼마냐면은 기초금액이 이게 8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18만 원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거기 있는 그 대차대표에 있는 종속회사의 기말 이익금 13만 원 중에서 당기순이익 5만 원을 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8만 원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취득 시점이니까 취득 시점에서는 여기다 영업권이라고 하는 금액을 순자산 과소평가는 없다고 했으니까 영업권 얼마 써야 돼요. 아까 그 계산했죠. 투자 차익을 18,000원이라고 계산된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소수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지분율을 곱한 게 소수주 지분이 되죠. 이렇게 지분율을 곱하면 소수주 지분이 이게 40%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18만 원에 40%를 곱하게 되면 72,000원 계산되죠. 그럼 이게 대차가 딱 맞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 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자, 여기 영업권 상각비를 계산해야 되죠. 영업권 상각비가 얼마냐면 10년 동안 상각하니까 1,800원. 대변의 영업권이 1,800원이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돼요?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 겸해서. 그 금액이 여기 2만 원이라고 계산했으니까 2만 원에서 마지막으로 이분계를 하면 되는 거죠. 차변의 이익잉여금 2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여기다가 자, 소수주 지분이라고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뭐 분개는 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내부 거래와 미시간 손익의 재고 분개가 어려운 것이지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매칭된다는 사실만 안다면 별로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343페이지 보면 2번 문제가 있는데 종속회사 주식의 추가 취득이라는 게 있다고요. 종속회사 주식의 추가 취득이 이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작년도 시험 문제에서는 요것도 출제를 했어요. 지배권을 획득했는데 또 샀어요. 아주 구질구질해요, 문제가. 예? 20%, 자, 플러스 40%, 자, 플러스 10%, 마이너스 30%. 이거 구질구질해요. 작년도 문제예요, 이거. 작년도 문제예요. 단기적 취득으로 지배권을 획득하고, 지배권을 획득한 주식을 추가로 더 사고, 예? 그 다음에 그 주식을 팔아버려요. 이렇게. 팔고 나면 얘를 팔고 나면 지분율이 40% 떨어지잖아요. 40% 떨어졌을 때 지배권을 유지하는 경우, 지배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게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푸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 별로 기대하진 않는데, 아무튼 간에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계적 취득으로 추가를 주식을 더 샀어요. 이게 더 샀어요. 더 사게 되면 요 추가로 산 부분을 뭘로 처리했냐? 우리가 투자 차익을 따로따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60%에 대한 투자 차익 따로 계산하고 자, 20%에 대한 투자 차익을 따로 계산해야 돼요. 따로 계산해서 지배권을 획득한 날 이후에 추가로 더 산 부분에 대한 투자 차익이 여기에 있는데 요 투자 차익은 뭘로 처리해야 되냐면 무조건 그 연결 자본이념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요게 중대한 영역하고 좀 다르죠. 중대한 영역에서는 20%를 갖고 있다가 추가로 10%를 더 사게 되면 요거에 대한 투자 차익도 영업권으로 보고 요거에 대한 투자 차익도 영업권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추가로 더 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이용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럼 개별 재무제표에서 얘를 뭘로 처리했을 거예요?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사자마자.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연결 재무제표상 연결 자본이용으로 계정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내용만. 그러면 이제 34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쓰여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추가 취득한 주식의 투자 차익이 여기 박스에 있는데 추가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에서 순자산 공정가치 곱하기 추가 취득 지분율 이렇게 돼 있어요. 종속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 곱하기 추가 취득 지분율 이렇게 되는데 순자산 공정가치가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자산 공정가치가 그 공정가치가 아니고 얘기했잖아요. 노노이. 지배권을 획득한 다음에 순자산 공정가치는 항상 옛날에 산 주식은 옛날에 산 그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장부가액은 지배권 획득일의 공정가치를 그 이후에 추가로 산 부분은 그냥 취득원가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순자산 공정가치란 뭐가 되는 거야 항상 종속가액 플러스 지배권 획득일의 순자산 과소평가액 좀 미상가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연결재무제표에서 얘기하는 종속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랑 항상 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는 순자산 공정가치를 오늘 현재 공정가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각주 2번도 달아놨죠. 연결재무제표상의 종속회사의 순자산은 종속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말하며 순자산 공정가치는 종속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에 지배권 획득일의 평가차익 미상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기준서에서는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의 순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라는 거를. 그게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네? 뭐 그렇다 치고 그 얘기하면 또 더 어려운 얘기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제를 이제 해보세요. 예제를 간단한 걸 이제 해보면, 예제를 간단한 걸 해보시면, 344페이지에 보면 그 제일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제일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 한편 지배회사는 개별 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가 추가 취득으로 발생한 투자 차익을 지분법 자본변동의 과목으로 해서 기타 부가 손익 노기액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지분법 자본변동을 연결 자본이라고 대체하는 연결 제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림 5-1을 보시면, 자, 기존 주주들이 지배회사 기타 주주로 돼 있었는데, 신규 주주 구성이 지배회사에서 지배회사의 추가 취득분을 더하게 되면, 추가 취득분에 대한 투자 차익은 연결 자본이염 처리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거기 박스에 돼 있죠? 자본거래 결과다.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344페이지에 보시면, 자, 2007년 1월 1일 날 보통 주식 60%를 15만원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 1일 날 주식을 20%를 6만 원에 취득했다. 자, 순자산 공정거래 장부가액이 일치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세요. 자, 2007년 1월 1일 날, 자, 1월 1일 날 주식을 산 부분이 있죠. 얼마 줬냐면 15만 원치 주고 샀어요. 자, 15만 원을 주고 60%를 산 거예요. 그러면 그날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였었냐면은 15만 원에, 자, 15만 원에 60%를 주고 산 거죠. 그러면 얼마 되냐면 이게 6만 원의 투자 차익이 계산된 거예요. 자, 2008년 1월 1일 날, 자, 추가로 더 샀는데, 이번에는 얼마를 주고 샀냐면 6만 원에 20%를 주고 샀죠. 자, 6만 원에 20%를 주고 산 거예요. 그때는 18만 원에, 자, 이게 20%가 됐죠. 3만 6천 원이니까 2만 4천 원의 투자 차익이 계산된 거예요. 그러면 2007년 1월 1일 현재 취득한 이 부분은 영업권이에요, 영업권. 영업권.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지분법 자본 변동인 거예요. 이게 자본잉여금 처리되는 거예요, 자본잉여금.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345페이지 오면 그 2008년 말의 대체표를 보면은 뜬금없이 지분법 자본 변동 금액이 물음표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지분법 자본 변동이 뭘 말하는 거냐면 얘를 말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거기 B사의 자본잉여금 2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원래 취득일 현재부터 2만 원이 있었잖아요. 자본잉여금이. 예?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괜히 좋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 문제 1번에서 지분법 이익과 지분법 자본변동을 계산하라 했잖아요. 자, 지분법 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345페이지 가로 3번에 보면, B사의 당기순이익이 5만 원이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자, 당기순이익 5만 원에다가, 지분법 이익에 지분법이. 당기순이익 5만 원에다가 곱하기 지분율 80%죠, 이렇게? 80%잖아요. 자, 마이너스 상가액이, 자, 6만 원 나누기 1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 3만 4천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법 이익이. 자, 지분법 자본 변동이 있어요. 자, 자본 변동은 뭐가 되냐면은 얘가 지금 2만 4천 원이잖아요. 더 주고 산 거죠. 더 주고 산 거니까 이게 뭐가 돼요? 2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이 이게 부의 지분법 자본 변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변에 발생한 거죠. 차변에. 차변에 부의 지분법 자본 변동이에요. 그래서 3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1번에 지분법이익이 가로 3번에 보면 부의 지분법 자본변동 24,000원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배사 지분순이익과 소수지분순이익을 계산하라. 그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연결재무제표가 연결재고 분계를 해보세요. 자, 연결재고 분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자, 준비 단계에서 일단 지분법이익을 취소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지분법이익을 먼저 취소해보세요. 자, 지분법이익이 얼마예요? 여기 있죠? 34,000원 이렇게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변에 지분법적인 투자수익, 자, 34,000원을 이렇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분법 자본 변동은 뭐가 돼요? 연결 자본이익의 변동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결 자본이익으로 보는 거니까 개별 재무제표에서 얘가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되어 있는 금액 있죠? 부의 지분법 자본 변동. 그 금액이 얼마냐면 2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4,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자본이익과 자본이익으로 처리된다는 얘기예요. 24,000원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계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 분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분계는 이제 투자수익과 자본계정의 상계 제거예요. 자, 이 분계를 해놓으면 자, 단기에 개별재무제표에서 이런 분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개별재무제표에서 주식을 사자마자 일단 샀죠. 6만 원 주고. 그리고 사자마자 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 이 두 개의 회계 처리를 했겠죠. 그렇죠? 뭐 얘는 뭐 사자마자 해야 되는데 사자마자 하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회계 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007년 중에 여기다 지분법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을 34,000원을 계산했을 테고 요게 자 부의 지분법 자본변동이라고 하는 금액으로서 24,000원을 계산했을 테고 여기 만원이라고 하는 거를 지분법 적용 투자수익이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얘를 취소하고 나면은 뭐가 돼요? 기초금액이 된다는 얘기야. 투자수익이 기초금액이잖아요. 이 전개 이 2007년도에 취득한 거에 지분법 평가한 금액에다가 취득원가 6만 원을 더한 금액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얘를 더하게 되면 기말금액이 됐잖아요. 기말금액에다 얘를 제외하게 되면 기초금액이 되죠. 자, 그러면 그 기초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19만 8천 원이 된 거예요. 예, 기초금액이 투자 주식이 얼마 되냐면 이게 19만 8천 원이에요. 이 19만 8천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뭐냐면은 자, 이 주식. 자, 19만 8천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자, 요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15만 원이었죠. 여기다가 지분법이익을 가산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주식을 6만 원씩 더 샀을 때 요 금액이 얼마 되냐면 19만
8,000원이 된 거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닌가? 네? 이거 아니구나. 얘를 안 없었지, 참. 이게 자본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취득원가 아니죠. 자, 여기다가 뭘 뺀 거예요, 여기다가? 부회지분법 자본변동으로서 10,000원을 이렇게 빼게 되면, 24,000원. 24,000원 이렇게 빼게 되면, 자, 요 금액이 198,000원이 된 거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완벽한 형태의 기초금액이 아닌 거예요. 원래 기초금액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계산이 힘들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금액이 얼마 돼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가, 단기에 지분법 이익이라는 걸 이렇게 지분법 자본변동 부회금액, 이거에 24,000원을 이렇게 차감하고, 이게 이러면 얼마 돼요? 이러면 198,000원이 된다고요. 여기다가, 지분법 이익이라는 금액을 여기다가 이 34,000원을 더하게 되면, 기말 금액이 얼마 되냐면 232,0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뭐만 취소했어요? 얘만 취소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얘도 같이 취소할 수 있어요. 얘도 투자 주식에서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럼 뒤에 가면 분계가 더 늘어난다고 저번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분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지분법만 취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기법은 여러 가지 분계기법이 있는데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에 있는 분계기법도 이런 분계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지분법 자본으로 다가 있는데 걔를 투자식으로 보낼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자본위험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이제 투자주식이 198,000원인데, 요 금액은 뭘로 되어 있어요? 요 금액은 1월 1년제 금액에다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지분법 자본변동 금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종속회사의 자본을 써보면, 자, 종속회사의 자본이 얼마가 되어 있냐면은, 자본금이 되어 있고, 여기다 이제 자본잉여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익위험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초금액이 요게 8만원이고, 요게 2만원이고, 요게 얼마 되냐면은, 그 다음 게 8만원이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영업권은 기초현재 미상각자는 써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6만원 중에서 6천원 생각했으니까 이게 54,000원이 남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요걸 쓰게 되면, 여기 종속회사의 순자한정보에 곱하기 지분율. 이게 지분율이 8대2가 됐잖아요. 20%를 쓰게 되면, 소수지분이 얼마 되냐면 거의 36,000원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기말 지분율을 가지고 해야만 편해요. 이게 미국 책 같은 데 보면은 기말 지분율로 안 돼 있고 기초 지분율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변동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데 그건 거의 미쳐버려요. 우리나라 연결책도 그렇게 써 있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건 되게 어려워요.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뭐 별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업권을 생각하는 분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분계를 하는 거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익위험을 대체하는 분계하면 되는 거죠. 그건 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얘를 기초금액으로 보내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면 얘가 투자 주식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투자 주식이 되죠. 그러면 투자 주식이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24,000원 이렇게 늘어나겠죠? 투자 주식이. 그죠? 이렇게 24,000원이 늘어나게 되면 대차가 안 맞잖아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자본이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24,000원이라고. 그러면 결국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자본위험이라고 쓰고 그걸 끝내거나 여기다 투자주식이라고 쓰면 투자주식이 늘어나니까 다시 자본위험이라고 써요. 결국은 똑같죠. 그러나 저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본위험으로 대체해 놓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가 이렇게 끝나죠. 자, 이제 얘기할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건 이제 해보시면 되고, 얘기 하나는 뭐냐면은, 이야기의 하나. 뭐냐면은 요 자본이익을 24,000원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자본이익이라는 거는 A사와 B사의 자본이익을 이렇게 단순하게 더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본이익을 다른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기는 하지만 원래 자본이익은 자본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A사와 B사의 재무제표를 단순하게 합산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연결제공해서 막 가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A사와 B사의 재무제표를 단순하게 합산한 금액에다가 우리가 뭘 뺐냐면은 여기서 자본이익이 2만 원을 뺐잖아요. A사의 자본이익이 거기 얼마예요? 문제 보면은 345페이지 오면은 A사의 자본이익이 5만원, B사가 2만원이잖아요. 5만원 플러스 2만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연결제 공개할 때 2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죠.
자, 부해지원법 자본변동을 대체하면서 여기 24,000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얘가 24,000원 이렇게 줄어들었죠. 얘가 이렇게. 자, 이제 아시겠죠? 얘가 왜 5만원인지? 얘가 왜 5만원이에요? 얘가 5만원이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네? 아니, 문제를 만들 때 이거를 5만원이라고 안 만들고 0이라고 만들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얘가 이렇게 24,000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4,000원이 되죠. 얘가 이렇게.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왜 5만원인지? 그래서 5만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충격적인 상황. 자, 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떡하나. 그렇죠? 자, 자본잉여금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이익염에다 직접 차기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자본잉여금이 5만원이 아니었다고 해보세요. 5만원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한 뭐 2만원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그러면 2만원밖에 없었다면 이게 얼마 됐을 거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4천원이 됐겠죠. 이렇게 됐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지분법 평가할 때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24,000원, 네, 지분법 자본변동 24,000원 이렇게 분기를 했었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분법 자본변동은 2만 원만 쓰고 자 4,000원은 이게 이익염에서 이렇게 차기를 해야 돼요. 개별재무제표에서도. 그래야지 연결재무제표와 결과가 똑같아진다고. 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2차 시험 문제전 단답형도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게 되면 얘를 어떻게 처리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익염에 차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뭐 그런 얘기예요.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347페이지만 그 단계적 취득에 있어 연결 잉여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연결 자본잉여금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결 자본잉여금을 계산할 때는 지금부터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자본잉여금이 안 변해서 그런데 일단 A사의 자본잉여금에다가 뭘 더한다 그랬어요.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을 가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으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단 가장 간단한 지분법 자본변동은 뭐가 되겠어요. 순자산 종속회사의 자본잉여금 곱하기 지분율이죠. 증가액 곱하기 지분율 이거잖아요. 가장 간단한 게.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뒤에 그림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응용하는 건 2차 문제집 같은 데서 해보시고 자 349페이지 보면 그림 5-3 있는데 5-3에서 자 지배권 획득일이에요. 저기 지배권 획득일의 자본잉여금이고 그 다음에 지배권 획득일 이후에 지분율이 또 늘어났어요. 이게 지분율이 증가하는 시점의 자본잉여금이에요. 증가 시점의 자본잉여금이에요. 처음에 살 때 이 문제에서 처음에 몇 %였어요? 60%였죠. 이렇게. 자 추가로 더 사서 20%가 더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일단 지배권 획득일부터 증가 시점까지 지분율이 20% 늘어나는 그 시점까지 보면은 이만큼의 자본잉여금이 늘어났다고요. 그때 지분율은 내가 60%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낼 거예요. 요만큼이 연결 자본잉여금이에요. 개별 재무제표의 지분법 자본변동을 계산될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증가 시점에서 또 늘어난 게 있잖아요. 또 늘어난 거는 이제 이번엔 80%니까 요만큼이 낼 건 거예요. 요만큼이 요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그림 그려놨잖아요. 그 그림을 기억해 두시는 게 편해요. 이게 그렇죠? 이게 요걸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종속회사의 자본잉여금 증가분에 대한 지분율이고 자 그것만 가지고 계산이 안 돼요. 여기다가 뭘 더해야 되는 거야? 추가 취득분에 대한 지분 변동 저거. 네? 요거 24,000원 이걸 또 반영해야 된다고요. 별도로. 그 요거를 마이너스 부해지분법이니까 부해지분법 자본변동이니까 24,000원 이렇게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연결 자본잉여금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런 건 나중에 그 2차 문제 같은 데서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그 복잡하게 뭐 347페이지에 있는 3번과 4번을 복잡하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349페이지에 보면 그림 5-3에 있는 그림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지. 자본잉여금이든 이익염이든 다 똑같다 그 얘기예요. 계산하는 게. 자, 350페이지에 오시면 제2절에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이 있는데 자, 이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에서는 자, 처분 후에도 지배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냐면은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런데 이제 처분 후에도 지배권을 유지하든 뭐라든 간에 일단 처분 손익은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50페이지에 오시면, 자, 기업회 기준에서는, 자, 처분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도록 했냐면은, 그 박스에 있는 것처럼 계산하도록 했어요. 자,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 손익은,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 대가에다가 뭘 빼냐면은,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처분한 주식에 대한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 잔액에다가 처분한 주식에 해당하는 비율을 더한 금액을 빼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여기다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처분 대가에다가 뭘 빼느냐? 그러면은, 자, 거기 있는 그 금액을 빼는 거예요.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 순자산장부가액. 자, 연결재무제표상, 자, 순자산 공정가치. 공정가치에 대한 지분율, 이걸 빼는 거예요. 이게? 처분한 지분율. 자, 거기다가 뭘 하냐면은,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 잔액 곱하기 처분한 지분. 자,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에 대한 처분 지분액, 이걸 빼는 거예요. 영업권 중 지분율, 이거 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처분 대가에다 요거 두 개를 더한 걸 뺀다, 그 얘기잖아요. 그 밑에 설명이 쭉 돼 있잖아요. 연결재무제표상 순자산 공정가치가 뭐라고 했어요? 네? 연결재무제표상 순자산 공정가치가 순자산 장부가액 플러스 순자산 과소평가액 중 미상가액,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가 영업권 곱하기 지분율이죠. 자, 영업권 곱하기 지분율이에요. 자, 여기다 영업권을 다시 더해보세요. 그러면 영업권 미상가액이죠. 거의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이라는 거는 이미 삼각한 걸 끝낸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요 금액에다가 지분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계산돼요. 지분법으로 평가했다고 할 때. 그럼 이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지. 그렇죠? 아, 이거라니까요. 처분대가에다가 뭘 빼요? 주식의 장부가에. 이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왜 지분법 자본변동을 가감하지 않아요?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원래 가감하지 않는 건데 이 자식들이 가감한 거예요. 지분법에서만. 원래 가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 있죠. 100원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익영으로 간 부분도 있었죠. 지분법 손익해갖고 예? 그러면 이게 20원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여기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간 금액도 있었죠. 10원이. 그러면 처분 손익을 인식할 때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얘 중에 반 팔았다 그러면 이 중에 반도 같이 없애잖아요. 얘는 안 없어져. 원래 안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없애는 거냐? 얘도 원래 안 없애는 거예요. 연결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연결의 입장에서 본다면 차변의 지분법 적용 투자식 100원에다가 뭐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연결의 입장과 똑같은 지분법을 한다면 여기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금액이 여기 20원이고 얘가 자본변동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이 10원이 돼요. 얘는 손익거래 결과로 증가한 거, 얘는 자본거래 결과로 증가한 거거든요. 처분할 때는 처분가액에다가 요것에 반 팔고 끝내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게 원래 지분법이에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지분법. 그런데 그 개별 회상의 그 중대한영역을 행사하는 경우에 지분법을 하면서 개별 재무제표에 뭐 한계라는 동, 뭐라는 동 이래가면서 변질돼서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랑 상기하고 뭐 별짓을 다 하게 된 건데 그건 사기예요, 원래. 그건 사기, 이거. 그건 사기. 원래 사기였어요, 그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연결재무제표 그걸 명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처분 대가에다가 장부가액을 뺀 것이다. 이거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쪽과 똑같이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지분법 자본변동을 가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거가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원래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개별 재무제표에서 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 얘를 가감한다. 이 얘기가 사기라고요, 원래. 걔만 그런 거예요, 걔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그렇죠? 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얘기가 이제 그렇게 뭐 쉬운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생각만 해보세요. 그냥 처분손익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처분손익이 뭐냐면은 처분가액에다가 장부가액을 뺀 거예요. 지금법 자본변동 그런 거 가감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작년도 시험에 나온 건데 나중에 2차 강의할 때 그거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51페이지에 오면은 이 처분손익을 뭘로 처리해야 되느냐 그 얘기인데 자, 처분손익을 일단 계산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처분손익을 계산을 했는데 처분손익을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처분 손익을 계산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80%에다가 20%를 팔아서 이게 60%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 80%에다가 자 60%를 팔아서 20%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처분한 주식에 대해서 이게 처분 손익이 계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분 손익이. 이 처분 손익을 뭘로 처리해요? 자본이익금 처리한다. 그 얘기예요. 무조건. 이렇게. 그러면 뒤쪽에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경우에는 뭐가 돼요? 자, 60%를 팔았죠. 그러면 이게 처분 손익이 계산되겠죠. 처분 손익이 계산됐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가 됐냐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 회사는 이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가 아니에요. 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면 연결에서는 이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단기손익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기손익으로 처리할 연결재무제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왜 얘를 처분손익이라고 하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다루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세계. 네?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B사의 주식을 팔고 연결실체에서 잘랐어요. 연결실에서 쫓겨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을 팔았을 때 요거를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처분손익으로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처분손익으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면 처분손익으로, 지배권을 상실하지 않으면 자본이익금 처리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 회사도 없다 그러면 이 밑에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개별재무제표상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요. 나중에 그 문제 보실 거예요. 그 문제 보실 때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갔어 이거. 네? 처분대가 마이너스 장부가액. 그것이 처분손익이다. 지분법 자본변동을 가감하면 안 된다. 그거는 중대한영역이나 행사는 그런 하찮은 애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지배하잖아요. 꽉 잡고 있는 애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결코 지분법 자본변동을 하찮게 여겨요. 이거 따지지도 않아요. 예? 요걸 기억을 해보셔야 돼, 그때. 기억 물론 안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350페이지에 오시면, 그거를 이제 연결 자본이익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 이제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나와 있죠. 네, 세 번째 줄에 보면,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 손익은 연결 자본이익금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뒤쪽으로 가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은, 356페이지에 보면 처분 후 연결 대상 종속회사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외되는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제외되는 경우에는 단기손익 처리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 5-5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죠. 지배권을 유지하는 경우, 상실되는 경우, 다른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눴잖아요. 지배권을 유지하게 되면 다른 종속회사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연결자본이익금이 되는 거고,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면 다른 종속회사가 있으면 연결재무제표상 단기손익 처리하고 처분손익으로, 다른 종속회사가 없다면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림을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그 앞쪽에 가보시면은 이제 352페이지에 오면은 거기 그림 5-4에 보면 연결잉여금 계산할 때, 연결잉여금을 계산할 때 아까 했던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연결잉여금을 계산할 때 계산하는 그림을 또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자, 이제 이게 뭐예요? 지배권 획득일. 그죠? 그렇죠? 지배권 획득일에 지분을 처분 당시에 자본잉여금이 그죠? 잉여금이.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자, 제일 처음에 지분율이 80%였잖아요. 80%. 이랬던 것을 주식을 팔아서 얘가 60%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러면 연결 잉여금이 뭘 구성되어 있어요? 연결 잉여금이 처음에는 80%. 그렇죠? 주식을 팔고 난 다음에는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하고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 이익금을 계산하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제가. 연결 이익금 어려워요. 만점이요, 몇 점이요? 149점이라니까요. 149점 만점이에요. 그걸 몰랐군요. 이게 만점이라니까요. 149점 만점. 그러면 자본이익금을 계산할 때 적어도 자본이익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예제 3번을 보시면, 자,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이 있는데, 353페이지에 보시면, 80%의 주식을 20만원에 취득하고 지배권을 획득했어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2008년 1월 1일 A사는 B사 보통 주식의 20%를 7만원에 처분하고,
종속에 대한 지분율을 60%로 감소시켰다 그랬죠. 그러면 자 먼저 개별 재무제표형의 지분법 이익과 지분법 자본 변동을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것도 괜히 지웠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투자 차익을 계산해 보면 가로 1번에 보시면 20만 원에 취득했는데 15만 원에 80%예요. 자, 20만 원에 취득했는데 자, 15만 원에 80%가 돼요. 그러면 8, 5, 40에다 12만 원이니까 8만 원의 투자 차익 계산됐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가로 2번에 보면 2008년 1월 1일 날 보통 주식이 20%를 7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투자 주식의 장부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투자 주식의 장부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취득원가가 얼마였어요? 자, 취득원가가 20만 원이었죠. 자, 순자산 증가액 곱하기 지분율 80%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자,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가 증가했냐면은 거기 보시면 35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자본이 얼마가 되어 있냐면은 기말 자본이 거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기말 자본이 B사의 기말 자본이 자본금 8만 원, 그건 취득시하고 똑같죠. 가로 1번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익 2만 원도 취득시하고 똑같아요. 자, 이익이익이 있는데 13만 원인데 거기서 당기순이익 5만 원을 빼야 되니까 8만 원이죠. 기초금액은. 그 8만 원인데 원래 처음에는 5만 원이었잖아요. 그게 3만 원 늘어났죠. 취득일 이후로. 그러면 이게 자 3만 원 곱하기 8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 3, 24, 2만 4천 원 이렇게 된 거고. 자, 이제 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상각누계액. 한 해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냥 지분법이 계산한 거예요. 나누기 10 그러면 이게 8천 원 계산되죠. 그럼 이게 얼마 되냐면 자 21만 6천 원 계산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자 21만 6천 원이 장부가액이에요. 자 그건 뭐 계산하실 수 있을 테고. 자 그러면 21만 6천 원 계산했다면 자 처분가액이 얼마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 처분가액이라고 하는 금액은 거기 353페이지 오면 7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되겠죠. 7만 원에. 자,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자, 장부가액이 21만 6천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 이거 80%였죠. 자, 그 중에서 20%를 판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0%를 팔았으니까 얼마 되냐면 5만 4천 원짜리를 팔았잖아요. 5만 4천 원짜리를 팔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1만 6천 원이 됐죠. 1만 6천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분이익이죠. 개별 재무제표에서 회계 처리하실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팔았을 때 차변의 현금 얼마야? 7만 원. 대변의 지분법 적용 투자식 5만 4천 원. 그다음에 1만 6천 원. 얘를 뭘로 처리해요? 자,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처분 손익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본위험으로 해야 되는데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자본위험이 전부 다 지분법 자본변동이니까 얘를 지분법 자본변동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지분법 자본변동을 처리할 금액이 요 금액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지분법 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저번에 그 지분법 옛날에 하실 때 그거 하셨죠? 그 팔 때 같이 파는 것이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팔 때 여기는 얘도 같이 판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분법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당기순이익이 5만 원이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이란 5만 원의 당기순이익에다가 지분율이 60%로 줄어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상각을 할 때, 자, 8만 원을, 자, 10년 동안 상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8분의 6만 남았잖아요. 알겠죠? 20%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얼마 되냐면 6천 원을 상각하는 거니까, 3만 원에다 6천 원을 빼게 되면은, 얼마 되냐면 2만 4천 원이 지분법이익이다. 이렇게 계산되죠. 그래서 지분법이익이 얼마가 됐냐면 2만 4천 원이 된 거예요. 2만 4천 원이 지분법이익이 계산됐죠. 이거는 그 중급회계에서 하는 거예요. 중급회계에서. 예? 중급회계에서 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분법을 공부하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연결하려면. 지분법을 하고 해야 된다고요. 이게. 왜냐면 안 그러면 이런 얘기를 다 일일이 또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8분의 6인지 이런 얘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계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결제거 분계를 생각해 보세요. 연결제거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연결제거 분계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일단 지분법 이익을 취소해야 되죠. 자, 단계 준비 단계에서 자, 준비 단계에서 뭘 취소해요? 자, 지분법 이익을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분법 이익이 얼마를 취소하냐면 자, 2만 4천 원을 이렇게 취소하죠.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식을 2만 4천 원을 이렇게 취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법 자본변동이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16,000원이 있는데 요 16,000원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얘는 자본이용으로 가야 되는 거죠. 16,000원. 자본이용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대체분계부터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대체분계를 하고 나면 투자수익과 자본계정의 상계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투자수익과 자본계정의 상계 제거를 할 때, 자, 대변의 투자수익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상계 제거를 할 때 이 투자수익이라고 하는 금액이, 지금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거기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그 353페이지에 있는 투자수익 18만 6천 원에다가 2만 4천 원을 빼게 되면 이게 16만 2천 원이 된 거죠. 자, 16만 2천 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투자주식이 지금. 이 투자주식 16만 2천 원이라고 하는 투자주식이 있는데 자본금, 자본이여금, 이익이익이 됐잖아요. 그럴 때 이 투자주식 16만 2천 원이 얼마로 된 거예요? 60%의 지분만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20%는 이미 팔았으니까 여기 있는 이 그 21만 6천 원에서 20%는 없고 이 중에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60%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제거 분계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냐면은 6대 4의 비율로 연결제거 분계를 하면 딱 맞게 돼요. 분계가. 이게 이것도 아주 획기적인 기법이라니까요. 이게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이렇게 해요. 1월 1일 날 8대 2죠. 이때 6대 4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냐면 기초시험에서 연결제거 분계를 하잖아요. 다른 책들은 다 기초시험에서 연결제거 분계하니까 일단 8대 2로 연결제거 분계를 해요. 그럼 8대 2로 하면은 이 투자주식을 80% 금액을 쓴다고. 60%밖에 없는데 지금 80%만큼 써요. 그럼 소수지분도 20%만큼 쓰겠죠. 그러면 얘가 과대돼 있죠. 얘는 마이너스 금액이 돼 있죠. 영업권이란 건 80% 금액을 미상가짜에 넣었으니까 너무 많이 써져 있죠. 그걸 다 조정을 해요. 다시 6대 8, 6대 4로. 다 미친 거예요. 그렇게 다 조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책 쓸 때, 처음 책 쓸 때, 이거 웬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하는 하나의 생각.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하는 수많은 방법론 중에 결론물이 다 이거예요. 결과가 맞으면 같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됐어요. 그냥. 그래서 항상 이 기말로 딱 하면 언제나 맞게 돼 있다고요, 항상. 그게 뭐 연결제거 분계를 요즘 내는 게 아니니까 큰 중요한 문제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16만 6천이니까 이걸 철저하게 뭘로 나요? 종속회사 자본을 여기다 쓰고 철저하게 뭘로 나요? 6대 4의 비율로 나온다고 이게. 그럼 여기다가 40%를 곱하게 되면 소수주 지분이 계산되겠죠? 40%가. 그럼 여기다 영업권을 쓸 때 얼마를 쓰겠어요? 영업권을 쓸 때 60% 금액을 갖다 써야 된다고. 처음에 얼마였어요? 처음에 얼마였었냐면 8만 원이었는데 원래는 얼마였어요? 60%가 되면 6만 원이었겠죠? 그렇죠? 6만 원의 기초현재 미상가짜액이 얼마예요? 5만 4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5만 4천 원을 이렇게 쓰게 되면 대차가 정확하게 딱 맞게 돼요. 그래서 거기 5만 4천 원이 딱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지분이 변동하고 난 이후의 지분율을 가지고 간다. 그 결론이 뭐냐면 기말 지분율을 가지고 간다. 연결제거 분계를 할 때 기초의 지분이 바뀌었다고 대부분 다 문제를 내는데 그래도 기말 지분율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다 맞게 돼 있어요. 아니, 뭐 그럼 뭐 좀 더 공부를 해보셔야 알아요.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뒷분계는 또 똑같은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제3절에 보면은 종속회사의 자본거래가 있는데, 자, 종속회사의 자본거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유상증자예요. 뭐 다른 얘기도 뭐 넣을 수 있었는데 그냥 유상증자만 넣었어요. 왜냐하면 대표가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대표가 유상증자인데 뭐 다른 것까지 할 필요 있나요? 지금 유상증자도 어려워 죽겠는데. 자, 그러면 유상증자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분법 할 때 뭘 했냐면은 지분 변동 차익을 계산했잖아요. 그 지분 변동 차익을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분 변동 차익을 똑같이 계산해요. 자, 지분 변동 차익을 똑같이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개별 회계상의 중단이익을 형성하는 경우에 지분법에서는 지분율이 증가하면 영업권, 변동하지 않아도 영업권, 지분율이 하락하게 되면 처분손익이 했잖아요. 자, 여기서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무조건 자본이익 처리를 해요. 지분율이 늘든 줄든 그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본이익 처리하죠. 자, 그래서 지분 변동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분 변동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 거니까. 예, 거기 35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번에 유상자가 전 대표인데 거기 보시면은 그 지분 변동 파란색 글씨로 지분 변동 차익을 지분율의 증감에 관계없이 연결 자본위험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그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358페이지에 오면 거기 간단한 예를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본 건데
이건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유상자전 순자한 잔고에 유상증자로 늘어나는 금액이 4,000원. 유상증자가 12,000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유상자전 지배회사 지분액이 8,000원 곱하기 60%. 그 다음에 유상증자 취득가액이 3,200원 더하면 8,000원. 유상증자 후의 지분율이 8,400원. 그래서 400원의 지분 변동 차익이 발생했다. 그 금액을 개별 재무제표와 관계없이 연결해서는 자본이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개별 재무제표상의 지분법을 적용할 때도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금액을 연결해서는 연결 제거 분기를 할 때 연결 자본이익으로 개정 대체하는 분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359페이지에 오시면 예제 4번을 보시면, 자, A사는 2007년 1월 1일 B사 보통 주식 80주를 13만원 취득해서 지배권을 획득했다.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에 보면 자료가 나오죠. 자, 가로 2번에 증자 전 증자 후 자료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지분 변동 차익을 제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자, 지분 변동 차익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이렇게 계산한 거죠. 자, 증자 전, 자, 증자 전, 자, 증자 후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누죠. 이게. 자, 그러면 증자 전에 어떻게 되냐면 지분율이 거기 가로 1번 자리에 보면 증자 전 지분율이 80%였어요. 80주로. 자, 80주로 80%였죠. 자, A사가 80주. 자, 소수주주가 몇 %냐면 20주를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20주를. 자, 증자할 때 몇 주를 갖게 됐냐면은 가로 2번에 보면 유상신주 20주를 발행했는데 그 유상신주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뒤에 자료에 보시면 요구사항 1번을 보시면 전액 다 인수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전액 다 인수하게 되면은 자 이제 20주를 다 인수한 거예요. 그럼 여기 인수한 주식이 없죠. 그러면 이게 100주가 되고 이게 얼마 되냐면은 20주가 되는 거죠. 그래? 여기서 뭐 지분율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데 자, 그래서 이제 지분율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자, 지분율이 바뀌게 되면 얘가 몇 %의 지분율이냐면 80%의 지분율. 증자할 때 100%에 참여했고, 자, 증자 후에 6분의 5의 지분율이 된 거죠. 얘가 이렇게. 그렇죠? 지분율이 6분의 5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증자 전 자본이 거기 예제 4번에 가로 2번을 보시면, 자,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 자, 증자 후가 얘가 18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3만 5천 원의 유상증자가 있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증자 전 순자장부에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곱해보면 14만 5천 원에 80%를 곱하면은 그게 얼마가 되냐면은 11만 6천 원이 돼요. 11만 6천 원. 자, 거기다가 자 3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을 더하게 되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얼마냐면 15만 1천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위해서 이만큼을 투자를 했는데 나는 여기다가 6분의 5를 곱하게 되면 얼마를 갖게 되냐면은 15만 1천 원을 갖게 돼요. 15만 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15만 원을 투자해서 15만 원을 갖게 됐으니까 1,000원을 손해를 봤잖아요. 이 1,000원의 손해를 우리는 지분 변동 차익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지분율이 늘건 줄건 여기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 금액은 자본이익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더 주고 샀기 때문에 자본이익을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예요. 1,000원만큼을. 개별 재무제표에서 얘를 뭘로 처리하냐? 부의지분법 자본 변동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뒤에는 뭐 요구사항 2번도 뭐 똑같은 거예요. 별로 사실 구분해드릴 이유가 별로 없죠. 어차피 다 지분법 자본 변동이고 연결 자본위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만 지분법 자본 변동이 이제 마이너스 1,000원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연결 제거 분기를 해보세요. 연결 제거 분기 할 때 거기 보시면 이제 지분법 이걸 밑에 계산한 것도 나오는데 얘는 이제 삼각하는 것이 아니니까 삼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분법이익이라는 것은 360페이지 가로 2번에 보시면 2007년에 취득한 주식의 투자 차익에다가 투자 차익을 일단 3만 원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2008년도에 지분법이익을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지분법이익이 얼마냐면은 당기순이익이 3만 원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3만 원이라고 하는 당기순이익에다가 자, 지분율이 얼마 돼요? 6분의 5가 되죠. 자, 마이너스 삼각에 투자 차익이 3만 원이니까 자, 3만 원 나누기 10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답이 얼마가 되냐면 지분법 이익이 22,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자, 지분법 이익이 얼마야? 22,000원을 일단 취소하죠. 22,000원을 이렇게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의 지분법 자본 변동을 자본이익으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잖아요. 자, 자본이익으로 1,000원을 대처하죠. 자, 부의 지분법 자본 변동을 1,000원을 이렇게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다 그냥 자본 변동이라고 썼어요. 지분법 자본 변동이라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여기 상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상계 제거를 할 때,
뭐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유상자 직후의 지분율 다 뭐예요? 예? 6분의 5 대 6분의 1 이별로 상계 제거하면 정확하게 다 맞게 된다. 그렇게요. 그럼 연결 제거 문제가 아주 간단해지고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본금이 12만 원, 자본잉여금이 15,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여기 자본금도 있고 여기는 자본잉여금도 있고 있는데 요 금액이 전부 다 기말금액으로 쓰셔야 돼요. 기말금액. 유상증자 후. 유상증자 후 자본금이 되게 되면 얼마 되냐면 자 12만 원. 12만 원. 자 여기 15,000원. 여기 이익잉여금이 자 기초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기초금액이 4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금액이 합치니까 얼마 된 거예요? 여기는 18만 원이 된 거예요. 요 금액. 유상자 직후 금액이 된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소수주 지분율을 이렇게 곱하면 여기다 이렇게 곱하죠. 여기 6분의 1을 곱하면 거기는 소수주 지분이 돼요. 그래서 소수주 지분이 얼마 되면 3만 원이 되는 거고. 자, 투자주식은 거기 계산해 보면 17만 7천 원이 돼요.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에다가 요 금액을 취소하면 17만 7천 원이 된다고. 이게. 자, 그리고 나면은, 자, 영업권 금액을 얼마로 써야 되냐면, 옛날 게 3만 원이었는데, 1년치를 생각했으니까 2만 7천 원 남았잖아요. 2만 7천 원을 여기다 쓰게 되면, 대차가 딱 맞게끔 돼 있어요. 요 뒤는 또 다 똑같죠. 그죠? 얘 삼각하고, 소수지분 순위 계산해서 대차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연결자본위험을 계산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연결자본위험을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연결자본잉여금은, 자, A사의 일단 개별자본잉여금을 갖다 쓰는 거죠. 자, A사의 개별자본잉여금을 갖다 쓰는데, A사의 개별자본잉여금이 얼마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그 359페이지에 오면은, A사의 개별자본잉여금이 가로 2번에 오면 없어요. 0이죠, 0. 0,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B사에, 문제를 잘못 만들었네. 그냥 그렇다고 쳐요. 아, 이게 틀렸잖아요. 지금 자본위험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아니, 자본위험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익염으로 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또 누군가 이거 물어본다고요, 또. 이걸 또 계산해보고, 여기서 논리만 알면 되는데, 이걸 또 철저히, 예? 추적 60분 해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사 이래갖고. 자,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핵심이. 자, B사의 자본잉여금이 있잖아요. 취득일 이후 증가한 거. 이때 사람들이 자꾸 이 자본잉여금 15,000원 있죠? B사께. 그 15,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걸 취득일 현재는 없었던 건데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얘를 자꾸 취득일 이후 증가한 자본잉여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취득일 이후에 증가한 자본잉여금이 아니에요. 유상증자로 늘어난 이 자본잉여금은 취득일 현재 자본잉여금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본잉여금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증자에 참여를 해갖고 그 차이 나는 건 전부 다 뭘로 계산되냐면은 지분 변동 차익으로 일괄 계산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유상자로 증가한 자본잉여금은 취득일 이후 증가한 자본잉여금이 아니다.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요거 잘 빼먹어요. 나중에 이제 2차 강의 할 때도 얘기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뭘 더하면 되는 거예요? 지분법 자본 변동만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분 변동 차액, 여기다가 지분 변동 차액만 가산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지분 변동 차익이 여기 얼마예요?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000원.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자본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잘못됐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이게 2만 원이라고 치세요. 그냥. 이게?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이 되죠. 이게?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지분 변동 차익은 무조건 자본잉여금 처리하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로 증가한 자본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니다. 취득일 이후 증가한 자본잉여금이 아니다. 그거를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주관식 문제를 푸시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도 풀어보면 좋겠지만 지금 2차 공부를 할 거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가보시면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연습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단계적 취득에 의한 쭉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뒤에 가보시면은 어디냐면은 다 해볼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384페이지에 오면은 4번에 종속회사의 유상증자가 있어요. 그 종속회사의 유상증자를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이런 걸 계산하라고 하잖아요. 요구사항에 보시면 지분변동 차익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라고 하죠. 그럼 지분변동 차익을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384페이지 오면 제일 밑에 가로 4번에 보면 2008년 1월 1일 20%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납입한 금액이 4만 원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유상증자 전 A사 지분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종속회사의 자본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속회사의 자본은 거기 기말 자본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가로 2번 자리에 오면 종속회사가 B사의 자본금이 12만 원, 자본이익이 2만 원, 이익잉여금이 19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3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종속회사의 자본이 33만 원이 되잖아요. 기말 자본이. 자, 그다음에 이제 12월 31일 현재 자본이 얼마야? 33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유상증자로 늘어난 금액이 있었겠죠? 자, 당계순이익으로 늘어난 금액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1월 1일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역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가 4만 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당계순이익이 거기 얼마냐면 B사께 5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9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이 기초금액이 얼마가 됐어요? 2만 4천 원 이렇게 되겠죠? 24만 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24만 원이 유상증자 전 금액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해답 1번에 보면 지분변동 차익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유상증자 전 A사 지분액이 가로쳐져 있는 금액, 그 금액이 2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자 전, 증자 후 이렇게 나눠보면 자, 증자 전이 있어요. 증자 전. 자, 증자 전이 있죠. 자, 증자 전이 얼마냐면 자, 이제 24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증자 전 지분율이 몇 퍼센트냐면 가로 1번에 보면 80%였어요. 80%.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19만 2천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상 증자를 했을 때 내가 증자에 다 참여를 했어요. 100%. 그 내가 4만 원의 돈을 더 냈다고 해가 이렇게. 자, 증자 후는 얼마 됐어요? 요거 합쳐서 28만 원이 된 거잖아요. 28만이라는 지분에 나는 90%를 갖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90%를 넣게 되면 25만 2천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25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금액을 합치게 되면 얼마 돼요? 23만 2천 원이 되죠. 자, 두 개를 빼게 되면 자, 2만 원이 나오죠.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된 거예요. 자, 얘를 지분법 자본변동 연결해서는 자본이익 처리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지분변동 차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분법 이익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분법 이익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385페이지에 오면 지분법 이익을 계산하라고 할 때, 거기 지분법 이익을 계산하라고 할 때, 거기 보면 주식 취득일 현재 투자 차익, 2007년 1월 1일 현재 투자 차익이 20만원 마이너스 20만원 곱하기 80% 4만원이라고 계산됐으니까, 384페이지에 오면 B사에 보면 거기 있죠. 이게 내부 거래가 많기 때문에, 한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2차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 거래가 이 정도는 돼야지. 자, A사와 B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 보고된 단계 순이익이 이렇게 겠죠. 그죠? 이런 거 없이는 지분법 이익도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지분법 이익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A사에 보시면은 거기 영업이익이 39,900원에다가 이자 수익이 8,100원이 있고, 다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지분법만 빼져 있죠. 그러면 지분법이 반영된 순이익이 얼마냐면은 48,000원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48,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지분법이 반영 전이에요. 예? 거기는 영업이익에다가 이자 수익만 더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은 종속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5만원이니까 5만원을 이렇게 쓰죠. 예? 그죠? 여기 지분법 이익을 빼야 되는데 이미 마이너스한 금액이다. 이게 이 금액이 자체가. 이게. 자, 거기다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자료들이 내부 거래들이 나오는데, 385페이지에 오면, 가로 5번에 보면 2008년 중 B사가 A사에 매출한 재고자는 판매가로 15만원인데, 매출 총률은 20%예요. 그러면 이익이 3만원이죠. 이익이 3만원인데, 그 중에서 40%가 기말재고산으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12,000원이 기말재고산으로 계산되어 있는 미실현이익이에요. 12,000원 B사가 팔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재고자산 미실현이익 12,000원 이렇게 되겠죠. 재고자산 미실현이익 12,000원 상향 판매. 그 다음에 가로 6번을 보시면 A사의 만기 보유증권은 B사가 발행한 사채의 60%를 2008년 초에 취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막 복잡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분계를 항상 기말연재 미실현이 분계를 할 때 이렇게 분계를 해보세요. 여기 사채라는 게 있죠, 사채. 여기 할인 발행 자금 있는 거예요. 여기 만기 보증권이 있죠. 만기 보증권이 얼마예요? 55,8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전체 60%만 샀다고 했으니까 사채의 60%라는 게 여기 6만 원. 요거 33,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5,000원이잖아요. 할인 발행 자금이 거의 60%. 요거 3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대차가 안 맞는데 그게 뭐겠어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마이너스 처분 손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처분 손익이 돼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계산해 보면 얼마였어요? 이게 58,800원이니까 1,200원이겠죠. 이렇게. 예? 누가 발행했느냐? B사가 발행했잖아요. 상향 판매니까 이게 1,200원이겠죠. 이렇게. 대비한 잔액이니까 단기 순이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1,200원. 요게 단기 미실현이익이다. 그 얘기예요. 손익계산서 계산들만 레트한 걸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할 줄 모르면 이거 하는 데만 해도 한 수분 걸리죠,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로 7번에 보시면 B사가 A사에게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했대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있죠. 토지가 얼마예요? 처분가액이 3만 원인데 장부가액이 15,000원이니까 15,000원이 처분이익 죠. 자, 토지 처분이익 15,000원. 이익이 아니래잖아요. 그렇죠? 취소. 무조건. 그 다음에 건물은 처분가액이 25,000원인데 장부가액이 2만 원짜리니까 5,000원의 처분이익 있잖아요. 처분이익이 취소돼야 되죠. 그러면 이거 잘 생각이 안 나면 분계를 해보세요. 여기다가. 자, 처분이익이 여기 5,000원이잖아요. 5,000원. 자, 반대편에 상각을 하죠. 이렇게 1,000원. 그러면 이걸 네팅하면 4,0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000원이라는 금액이 미실현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계산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계산해서 써보면 얼마 됐어요? 22,000원, 48,000원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22,000원, 이게 48,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산대요? 지분법이 반년전 순이익 48,000원 플러스 자 22,000원 곱하기 지분율 지금 몇 퍼센트예요? 유상절에서 90%로 바뀌었죠. 자, 상가액이 옛날에 취득한 금액에 대한 상가액이죠. 지분 변동 차익은 영업권이 아니니까 옛날에 산 것에 대한 것이 4만 원인데 5년간 상각하니까 4만 원을 이렇게 5년간 상각하게 되면 이렇게 산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 돼요. 자, 소수주 지분 순이익도 계산해 보시면 계산되죠. 22,000원 곱하기 10% 계산하면 일괄 계산되고 편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분법이익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지분법이익을 계산하라고 할 때 지분법이익은 이렇게 계산된 게 지분법이익이라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향 판매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금액이 지분법이익 반영전 순이익이니까 요 뒤에 게 지분법이익이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재고산 미실현이익이 예를 들어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게 47,000원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것이 지분법이익이 아니잖아요. 요게 47,000원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됐어요? 48,000원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플러스 뒤에 거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때 지분법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이 지분법이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법이익을 연결해서도 지분법이익을 물어봐요. 개별점의 대표자의 지분법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잡한 내부 거래와 미실 현상이 다 있어도 일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이익에 관한 이 표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걸 계산하지 않으면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죠. 분계 다 한 다음에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그럴 때 결론이 뭐냐면 꼭 틀려요. 저도 80년대 할 때는 그때는 다 40점짜리 문제니까 다 연결 제공비 하라 하거든요. 연결 단계순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연결 제공비를 다 해요. 그리고 A사와 B사의 단계순위 일단 더하고 손익계산서 기록만 다 찾아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쫙 가요. 하나를 꼭 빠뜨려요. 그래서 연결 단계순위 늘 틀리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그때 그렇게 무식하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때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냥 무식하게 분개만 하느라고. 하실 수 있겠죠? 거기 보시면 386페이지 거기 지분법이익을 계산한 그 산식으로 계산한 거 보세요. 거의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고 계산할 수 없다고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그 2차 강의할 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가보시면은 복잡한 지배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강의하지 않으려고 해요. 시험에 안 나오냐 나와요. 시험에 딱 2번 출제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2차 강의를 할 때 그때 딱 알아두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해봤자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이런 거죠. A사 이런 형태만 냈었어요. 이런 형태만. A, B, C 이런 형태만 냈었어요. 이런 형태만 출제를 했었는데 1994년도 시험에서는 요게 80%, 20% 이런 걸 냈어요. 네? 저 밑에 있는 회사가 지분법 회사인 회사 이렇게 냈었죠. 그 다음에 2003년인가 2004년이었던 것 같은데 2004년에서는 이런 걸 냈어요. 이렇게 C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80%, 60% 이걸 냈다고요. 이렇게. 자, 이 형태하고 이 형태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데 이 형태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지분법으로만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재가 분계도 매우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내부 거래와 미시는 손익이 있을 때 이 거래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A사, B사, C사의 독립이익을 계산한다고 할 때 A사가 B사한테 판 경우, A사가 C사한테 판 경우, C사가 A사한테 판 경우, C사가 B사한테 판 경우, B사가 C사한테 판 경우, C사가 B사한테 판 경우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 위의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설명만 잠깐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C사는 이건 지분법 회사잖아요. 그렇죠? 또 빠진 게 또 있네. 이게 6가지가 아니군요. 가만 있어봐. 이거 뭐야, 이게 A씨군요, A씨. 가만 있어봐. 아니요. 이게 뭐야? A가 B, B가 C, C가 A, C가 B, B가 C, B가 A. 이게 그거예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 6가지가 있잖아요.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C사와 거래한 거, 하나, 둘, 셋, 4개는 지분법 할 때만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분법 할 때만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요 B사가 C사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 개별 재무제표상에서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는 C사와 B사와의 거래만 갖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요 A라는 회사는 C사와의 거래까지 다 고려해서 해야 되고 에이씨 하지 말까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보다도 2차 강의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거기서 하게 되면 실제 그 예를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 형태만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점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연결점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작성 안 할 수도 있죠. 이게 중간지배회사가 작성 대상이 아니라면. 그럴 때 이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는 뭐래 되냐면 요 거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C사가 A사한테 팔 거는 B사가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는 그때는 내부 거래가 아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일단. 예? 그것만 아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그래서 거기 392페이지에 오면 그림 6-2에 보면은 거기 그림 6-2에 단계적 소유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연결 실체가 A가 B사를, B사가 C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 C사가 A사한테 판 재고자산 거래라고 거기 하나 나와 있잖아요. 거기가 A사의 입장에서 할 땐 내부 거래이지만 B사의 입장에서는 내부 거래가 아님. 예? 그거 하나만 일단 알아두시고 나중에 그쪽으로 가서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오늘은 여기가 아니라 401페이지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의 상호 수유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그건 꼭 알아두어야 되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말로 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자, 이제 A사가 B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B사가 이 건방지게 A사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A사가 발행한 사채를 B사가 갖고 있으면 자기 사채로 상환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A사가 발행한 사채를 B사가 갖고 있으면 자기 주식이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 주식은 감자로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사채는 상환으로 처리하지만.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B사가 보유하고 있는 A사 주식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매도 관한 증권으로 분류했든 뭘 했든 간에 관계없이 뭐 매도 관한 증권밖에 안 되죠, 참. 매도 관한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이 금액은 자기 주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제출을 해야 되죠. 근데 자기 주식은 항상 뭘로 평가해요? 원가보로만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 B라는 회사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랬겠죠. 공정가치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죠. 매도 관한 증권이라는 걸 없애버리고 얘를 자기 주식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매도 관한 증권 평가이익이 있으면 이 평가이익과 서로 이렇게 상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주식 처리한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기 주식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주식 처리하는 것은 무슨 이론에 따른 거냐면 이건 지배회사 이론에 따른 거예요. 지배회사 이론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배회사 이론에 따른 것인데 그 소수주를 주주라고 간주한다면 얘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 매도 관한 증권이라고 하는 주식하고 요 A라고 하는 회사의 자본을 서로 상계 제거해야 돼요. 이게 실체론이고 그 상계 제거하는 기법을 이용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자기 주식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주식으로 본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01페이지에 보시면 그 파란색 글씨로 종속회사가 소유한 지배회사 주식은 밑에 줄에 보시면 자기 주식과 과목으로 하여 연결 자본 조정에 표시한다. 이러한 처리 방법은 종속회사에 대한 소수주주의 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배회사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 돼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 B사가 있으면 B사의 자산 중에 여기 매도 관한 증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매도 관한 증권은 누구의 소유라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건데 그 중에 일부가 지배회사 지분, 일부가 소수 지분이잖아요. 그러면 소수주 것도 있는데 이게 다 자기 주식이면 그건 지네들 생각이고 난 이거잖아요. 그렇죠? 난 뭐야 이게라고 이게. 그러니까 소수주 지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배회사 이런 건데 그 문구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정 대체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만 하면 되고 절대로 이런 경우는 없어요. B사가 A사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게 80%인데 얘가 이렇게 20%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분이 한번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럴 때 B사가 A사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 평가할 수 있느냐면 지분법 평가할 수 없어요. 이게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도 관한 증권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 수익 처리한다 이 얘기만 아시면 돼요. 거의 뭐 예제까지 해보실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거기 410페이지에 오면 그 공인회사 2004년도 문제 있는데 그건 나중에 2차 문제 제외도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면 돼요. 예. 내일은 거기 7장부터 얘기를 하죠.